연준의 금리 결정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모두가 예상했듯이 금리를 동결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나스닥은 1.4%, 러셀은 1.5%, S&P 500은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드디어 오늘 추세 전환의 첫 번째 신호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매우 기쁜 하루였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원칙대로 투자를 이어갈 예정이므로 지수부터 섹터, 주요 리더 주식까지 현재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의 60분 차트를 보면 특히 파월 의장의 발표 이후 상승세를 보였고 일부 되돌림이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며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3월 11일, S&P 500은 3월 13일 저점을 형성한 뒤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오늘 4일째 상승을 기록했으며 거래량까지 증가했기 때문에 첫 번째 추세 전환 신호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추세 전환이 100%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부터 천천히 자금을 다시 주식시장에 투입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준의 발표는 항상 오후에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내일까지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S&P 500은 오랜만에 1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4일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으며 반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주요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마다 자금을 점진적으로 시장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리더 주식들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당 주식들을 하나씩 천천히 담아가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평균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며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면서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긍정적인 점은 동일 비중 S&P 500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빅테크들은 상대적으로 힘이 없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일 비중 S&P 500은 이제 가장 먼저 21일 이동평균선을 테스트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닥은 현재 10일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받으며 하락하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S&P 500이 나스닥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이는 시장입니다. 나스닥은 조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특히 내일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이 추가적으로 반영되면서 주가가 상승한다면 다시 소량의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형주는 가장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1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뒤 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돌파를 재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소형주는 하락장에서 반등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강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소형주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저의 모델은 바이오텍 관련 주식들의 매수 시그널이 지난주부터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19거래일째 공포 사이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포 지수는 20일 후 어제보다 약간 상승했지만 여전히 극심한 공포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공포 사이클이 22일 정도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슬슬 극심한 공포에서 벗어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기준으로 여전히 모든 지수는 하락 추세를 형성하고 있지만 오늘 드디어 시장을 주도하는 나스닥이 4일 연속 반등을 시도하며 첫 번째 반등 추세가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주식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기회가 보인다면 점진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연준의 발표가 항상 오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며 중장기 스윙 트레이딩에서는 여전히 주식 비중을 0에서 2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에서는 현재 좋은 기회가 많아 보이며 오르는 종목들이 예상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10년물 금리는 오늘 하락했으며 연준의 발표에 대한 채권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반응이 지속될지는 내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LT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보유를 유지하겠습니다. 금은 오늘도 상승했으며 하락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당히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애매한 위치에 있으며 보유 전략이 적절해 보입니다. 금광 주식도 오늘 다시 상승하며 돌파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가 적절한 상황입니다. 금광 리더주 역시 금과 금광 주식이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버티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역시 보유가 적절해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주부터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21일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받고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까지 추세 추종 매수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공포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17일째 공포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분할 매수를 진행했다면 현재는 수익권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빅테크 종목들은 어제 하락했지만 오늘 상승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하락할 때 덜 하락하고 상승할 때 더 크게 오르는 주식을 찾는 것입니다. 이번 반등에서 그런 특징을 보인 종목은 넷플릭스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강한 반등을 보인 이유는 지난 분기 주당 순이익이 세 자릿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넷플릭스, 엔비디아, 팔란티어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는 현재 매우 좋은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점을 찍고 돌파한 뒤 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초 1월에 발생한 갭을 메우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상승할 경우 조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넷플릭스의 올해 주당 순이익이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어도 25% 상승해야 적정 주가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도 현재 매우 좋은 가격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좁은 구간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곧 갭을 메운 후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중장기 스윙 트레이딩 계좌에서는 횡보가 끝나고 상승할 때 적극적으로 매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장기 계좌에서는 그냥 보유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GTC를 보면 볼수록 엔비디아는 최고의 회사라고 느껴집니다. 올해는 조정을 받을 시기가 된 만큼 현재 쉬어가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계좌에서는 보유를 유지하고 중장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는 오늘 20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질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날 메타가 빅테크 중에서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관망이 적절하며 추세가 반전되었다는 신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브로드컴은 오늘도 강한 가격 상승을 보이며 지지선을 형성한 후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갭을 메운 후 상승할 때 매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마존은 200일 이동평균선 바로 아래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어 추가적인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글은 20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된 후 지지선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며 아마존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횡보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관망이 적절해 보입니다. 테슬라도 긍정적인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지지선을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에 단기적으로는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어 관망이 적절해 보입니다. 애플은 오늘 드디어 지지선을 형성하고 다시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지만 아직 실적 개선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망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간 차트를 보면 현재 1년 반 동안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역시 관망이 적절해 보입니다. 오늘 11개 섹터 중에서 이미 소비재, 에너지, 기술주가 시장을 이끌었으며 여기에 커뮤니케이션과 금융주까지 더해져 총 5개 섹터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는 매우 좋은 반등이며 네 번째 반등 시도가 있었던 만큼 단기 추세가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은 오랜만에 급등한 블록체인 ETF인 IBLC입니다. 하지만 오늘 큰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과의 가격 흐름이 매우 유사하며 여전히 블록체인 관련 기술주들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세가 확실히 전환되었다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관련 기업들이 강한 반등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리더 주식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급등한 모습을 보였지만 어제 급격하게 하락했던 종목들이 오늘 반등한 경우도 많아 모든 상승이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몇몇 주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시장을 지속적으로 지켜보지 못했는데 만약 장중에 체크했다면 매수했을 주식 중 하나가 더치 브로스였습니다. 오늘 돌파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파 실패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는데 최근에 돌파가 너무 빠르게 붕괴된 사례가 있었고 이번 돌파도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일단 지켜보며 장기 계좌에서는 여전히 낮은 단가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트레이딩 기회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오늘 또다시 상승한 주식은 블록스퀘어입니다. 현재 매우 좋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어제 매수했다면 매우 좋은 진입 지점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블록이 몇 번의 개파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저항선들을 돌파할 수 있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은 실적이 너무나 좋은 회사이지만 항상 실적 미스가 나오므로 실적이 가까워질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단기 트레이딩 3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자동으로 50% 매도돼서 오늘 너무나 화나는 주식, 제가 제일 사랑하는 주식 GVernova입니다. 오늘 5% 상승했으며 헤지펀드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리더 주식들 중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50일 이동평균선을 저항선으로 두고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매수한 주식 오일 생산기업 람브리지입니다. 더블 바텀 패턴을 돌파하는 순간 자동으로 매수가 체결되었습니다.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관심 종목 목록에 있었으며 100% 매출 증가를 확인한 종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관심 종목에 설정해 놓은 뒤에 매수 기회가 올 때 매수하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매수 이후 약 5% 추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며 손절 라인은 오늘 돌파 지점으로 설정하여 하락 시 바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오늘 단기 계좌에서 새롭게 매수한 종목 중 하나는 가든 헬스입니다. 저의 리더리스트에 있는 종목이고 현재 흑자 전환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지만 헤지펀드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 11월에 잠시 트레이딩한 후 오늘 다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설정하고 돌파 지점에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드디어 나스닥이 추세 전환의 첫 번째 신호를 보였습니다. 4일 연속 반등 시도를 했으며 거래량까지 증가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만한 주식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올랐다가 내일 하락할 수 있는 변동성 높은 종목을 찾기보다는 지난 며칠 동안 꾸준히 상승한 종목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주식들이 헤지펀드들이 주목하는 진정한 리더 주식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반등이 나타날 경우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한 번의 추세 전환 신호가 나타났다고 해서 모든 자금을 한 번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기회가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며 한 번에 5에서 10%씩만 투자하면서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추세가 확실히 전환되었다면 정고점을 돌파한 후에도 추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급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천천히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내일 시장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의 반응이 단기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 흐름으로 접어드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내일 시장이 반등을 지속하는지 혹은 다시 하락하는지를 지켜보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